지금부터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가 갑자기 차가워졌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미쳐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좋아할수록 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이상해지는 거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어색해지고 감정 조절도 안 됩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감정이 너무 커져버려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갑자기 무뚝뚝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천덕꾸러기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칠 듯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흔히 츤데레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츤데레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져서 본인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그의 의미 불명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남자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꼭 말을 걸어야지라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이 눈앞에 나타나면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본인도 이런 자신이 답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나는 걸까 하고 자책을 합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왜 입이 안 열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소심함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몸이 얼어붙는 겁니다.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런 남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이 갈등이 심해지면 남자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행동도 멈추고 말도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 특히 말로 표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커녕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집니다.
당신 앞에만 서면 평소의 유머 감각도 사라집니다. 재치 있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색한 침묵만 흐르거나 의미 없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자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하는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잘만 하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하고 비교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위축될수록 더 행동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한 번의 실수로 당신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볼 때와 비슷합니다. 너무 잘 보고 싶은 시험일수록 긴장이 되고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하고 싶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런 남자들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꼭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대사까지 준비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까지 계획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준비한 대사는 까먹고 표정은 굳어버리고 제스처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아,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다음에는 꼭 해야지 하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 본인도 이런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냥 말 걸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냥 말 걸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모든 것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감정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 쪽에서 먼저 다가가 주면 좋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만으로도 그 남자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 그 남자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남자는 보통 평소에는 사교성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고 유머도 있고 대화도 잘합니다. 그런데 유독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쟤 왜 저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하고 의아해합니다. 이게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면 평소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사람도 진심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그 솔직한 모습이 어색한 모습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떨리고 긴장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평소에 쿨한 척하고 여유 있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가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어색한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SNS에서는 의외로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메시지로는 장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화면 뒤에 숨으면 긴장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났을 때와 메시지를 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만나면 무뚝뚝한데 카톡에서는 엄청 다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갭을 발견했다면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났을 때 긴장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니까요.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의 진짜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났을 때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현상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긴장하는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긴장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당신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경직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머릿속이 온통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에도 수업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 앞에 서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면 멈추는 것처럼요. 남자의 뇌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멍하니 서 있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상해진다면 그건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말은 잘 못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고 싶은 곳 등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연히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관련된 선물을 준다면요. 그것은 그 남자가 평소에 당신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는지의 증거입니다.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항상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심의 무게입니다. 가볍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소한 것까지 전부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이 들킬까봐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이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감정을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이 들키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티가 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태도를 취합니다. 평소보다 더 무뚝뚝하게 굴거나 관심 없는 척합니다. 당신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빨리 자리를 뜹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과는 피합니다. 이런 행동이 본인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쟤 왜 저 사람한테만 저래 하고 눈치챌 정도입니다. 오히려 너무 티가 나서 좋아하는 것이 더 빨리 들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보상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남자는 다른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유독 차갑고 건조하게 대합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좋아하는 여자의 의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이 먹자고 하면서요.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당연히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감정이 들킬까봐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겁니다. 이런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자의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는 것을 약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취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남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둘째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면 상대방의 반응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그 반응이 거절이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차라리 마음을 숨기고 있으면 거절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겁니다. 셋째로 관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요. 마음이 들킨 후에 그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들킬까봐 일부러 시선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 시선 피하기가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면서요.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만 눈을 이리저리 피합니다.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과도한 행동은 다른 여자에게 관심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일부러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너무 티가 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평소에는 그 여자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친한 척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여자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숨기려고 온갖 행동을 하면서도요. 결국에는 좋아하는 여자를 몰래 훔쳐보게 됩니다. 아무리 관심 없는 척해도 눈이 자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의지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몰래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칠 뻔하면 재빨리 시선을 돌립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들키게 됩니다. 여자 쪽에서 이 사람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더 당황해서 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악순환입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티가 나고 더 티가 나면 더 숨기려고 하고요. 이런 남자의 행동을 여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만 유독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데 당신에게만 부자연스럽다면요. 그것은 당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또한 그 남자의 친구들의 반응도 살펴보세요. 진짜로 좋아하는 경우 친구들에게 이미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친구들이 당신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거나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주변의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또 다른 과도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무관심한 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아, 그래 하고 짧은 대답만 합니다. 당신의 소식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SNS를 매일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장소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나도 거기 관심 있었는데 하고 자연스러운 척 반응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거기 갔다는 것을 SNS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요. 이런 소소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인 겁니다. 남자 본인은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곳곳에서 단서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투가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질투 또한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사실 질투는 사랑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이 극도로 커지면 질투도 통제 불능이 됩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속이 뒤집힙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질투부터 합니다.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때 남자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갑자기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리액션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의 감정은 남자를 정말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질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하고 자문합니다.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걸까 하고 고민합니다. 이런 자기 모순적인 감정이 남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질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질투의 감정은 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한 것이 속상해서 당신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화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태도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차가워졌지 하고 의아해하게 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근에 당신이 다른 남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투가 극심해진 남자가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를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집요해집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하고 묻거나 둘이서만 갔어 하고 추궁하듯 물어봅니다. 본인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티가 납니다. 둘째로,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는 척하던 남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귀를 쫑긋합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묻거나요. 아,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질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남자 이야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겁니다. 셋째로, 당신의 행동 범위를 은근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하는데, 주말에 약속 있어 같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 누구랑 하고 물어봅니다. 여자친구들이랑이라고 대답하면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남자도 같이 있어라고 하면 표정이 확 변합니다. 이런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질투가 극심해지면 남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욕이 줄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상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재생됩니다. 혹시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혹시 사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남자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갑자기 다정해졌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로 인해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남자를 상대할 때는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투로 인한 불쾌한 행동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그의 질투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질투도 적당하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질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남자가 질투를 느낄 때 본인은 그것이 질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기분이 나쁜 거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인정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 대신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질투라는 것을 본인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자기 기만은 남자를 더 복잡한 감정의 미로 속으로 빠뜨립니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적절한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점점 더 꼬이고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초대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남자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초대해 줄 때입니다. 당신이 먼저 밥 먹으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하고 제안하면요. 이 남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늘이 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는데 당신이 먼저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킵니다. 선약이 있어도 취소하고 당신과의 약속을 우선합니다. 업무가 밀려 있어도 야근을 하더라도 시간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초대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내심 엄청나게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뭐 시간 되면 가도 되지 하고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속으로는 축포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뭘 입고 갈지 고민하고 머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어떤 향수를 뿌릴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까지 계획합니다. 이 남자에게 당신과의 만남은 데이트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준비합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옵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변화를 눈치챘다면 그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당신과 만날 때만 신경을 쓴다면요.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이 남자의 심리 상태는 아주 복잡합니다. 기쁜 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앞두고 상당히 긴장하게 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늦어서 나쁜 인상을 줄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끝난 후에도 이 남자의 행동은 계속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봅니다. 내가 혹시 이상한 말 한 것은 아닌지 행동이 어색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했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분석합니다. 당신이 웃었던 순간 즐거워 보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뿌듯해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루해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런 복기를 몇 시간 동안 계속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끝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인 남자는 만남의 여운이 오래 갑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되새기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형의 남자는 자기가 먼저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에는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이 남자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이 남자는 기꺼이 그 손을 잡습니다.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할 뿐이지 당신의 손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유형의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요. 당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남자를 기다리면 아마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인이 먼저 행동할 용기를 내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다가가면 그는 10발짝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에 응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빠르게 답장합니다. 당신이 먼저 고민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당신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그 남자도 스스로 먼저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태도가 그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끌어 가야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의 남자와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초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남자가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라든가 정말 빠질 수 없는 업무 일정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날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못 가지만 다음 주는 어때 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의 초대를 거절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쉽지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초대를 아무런 대안 없이 거절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다정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요.